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월요일 시작합니다. 긴 연휴의 중간, 그리고 어린이날이죠. 그렇지만 저희는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할 일을 국민이 하고, 여당이 할 일도 국민이 나서고, 해경이 할 일도 승객이나 어부가 하고, 언론이 할 일도 시민이 직접 알리는 참 착한 국민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대통령, 정부, 여당, 그리고 언론이 제 몫을 안 하면 이제 우리가 합시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맙시다. 가만히 있다가는 대한민국이 침몰합니다. 엊그제인 5월 3일 서울 청계광장 집회에서 어느 시민이 한 자유 발언의 한 대목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조합원 관조님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3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성주 참외를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참외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고 태아에 도움이 되는 엽산 등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는 무료 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강윤의 오늘 세월호 그리고 정가 소식 등은 묶어서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세월호 관련 소식 전해주던 안은필 기자가 여기 국민라디오 근무 시스템에 따라서 오늘은 휴무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양 기자에게 같이 묶어서 좀 정리를 부탁했고요. 정치부 차장쯤 되면 휴일 근무나 이럴 때는 안에서 종합 데스크를 보기 때문에 정치부에 속해 있지만 이런 큰 뉴스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서 굳이 다른 사람 섭외하지 않고 양 기자에게 했다는 거. 그래서 양 기자와의 얘기가 길어진다는 것을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인터뷰 시간에는 지난주에도 한번 모셨었는데 영남대 심리학과의 최호선 교수, 지금 진도에 가 있습니다. 나머지 실종자 가족들 대단히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고 하기 때문에 진도에 가서 지금 최 교수가 직접 만나고 보고 느끼고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돌봐주는 게 좋을지 등등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코너 수가 평소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기본적인 진행은 똑같을 테니까요. 하시고 싶은 말씀, 제언, 질문 이런 거 기탄 없이 올려주시고요. 그때그때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수많은 그랬더라면이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뉴스를 보는 이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가족들은 오죽할까요? 구조된 승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 평생 가슴에 묻고 끊임없이 왜 그때 그걸 못했느냐고 눈물 속에 되물을 겁니다. 구조대가 갈 테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던 가족은 또 어떤 심경이겠습니까? 저라도 그 상황이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시키는 대로 따를 수 있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잘못도 아니고 말한 가족의 잘못도 아닌데도 그 가족은 내내 자기가 한 말을 곱씹으며 살지도 모릅니다.
선한 의지를 믿었다는 이유로 자책해야 하는 사회라니 얼마나 미개합니까? 국민라디오 서화숙 3분 칼럼의 일부분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전 임직원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네, 양정대 기자하고 연결하기 전에요. 제가 뉴스성, 물론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연휴 중에 있었던 거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양 기자와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조문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1시간쯤 기다려야 분향 조문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나 비슷하고요. 행락지 인파도 예년에 이런 황금 연휴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전 국민이 차분하게 일상을 유지하면서 애도의 한 뜻으로 힘든 나날을 지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도올 김용옥 교수, 지금 한신대 석좌 교수로 있죠. 한겨레에 쓴 대통령 하야하라. 정 그게 힘들거나 마땅치 않으면 거국 내각을 만들고 내치에서는 손을 떼라. 이런 요지로 집약할 수 있는 김용옥 교수의 성명, 일파만파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공유, 리트윗 이런 것은 물론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마치 요원의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옥 교수 이외에도 대통령 하야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 앞에서 침묵 시위를 이틀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이를 살려달라, 빨리 구조를 해라 이런 것들과는 달리 정부에 대해서 첫 번째 공식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수사, 언론 보도, 정부 대책 이런 거 도무지 신뢰할 수 없다. 특검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요구. 그리고 서명운동도 시작했고요. 안산에서도 유가족 일부와 노란 손수건이라는 엄마들의 모임이 함께 지금 3km에 이르는 거리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 국무부 장관 케리죠. 대단히 이례적으로 한국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이번에 세월호로 희생된 학생들을 비롯해서 300여 희생자, 물론 지금 아직 실종자들이 40여 분 계시긴 합니다만 이들의 생還가능성을 점치기란 대단히 어려운 게 현실이고, 국무부 장관으로서 미 국무부를 대표해서 자기가 대통령은 아니니까 미국을 대신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 이런 애도 성명을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한국 시간으로 3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큰 나라의 장관이어서 제가 그 성명을 특별히 언급한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상당히 분량이 긴 그것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문장 곳곳에 진정성과 진심의 위로와 애도 이런 게 녹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도 왜 그렇게 못하는지 많이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던 대규모 집회 시위 때 고등학생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 정미홍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였다가 사퇴했죠. 그리고 보수 우익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데 KBS 아나운서 출신이고요. 그 학생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바로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알고 그렇게 한 거다. 본인은 책임 있는 정치인 또는 정치인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그런 터무니없는 내용을 확인조차 없이 그렇게 발표했다는 것. 부책임을 넘어서서 과연 인간성, 정서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바로 사과는 했지만 유족들이나 그 시위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받은 상처, 분노 이런 것은 바로 사과처럼 취소되진 않겠죠.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는 세월호 관련해서 유언비어를 유포시킨 사람은 엄단하겠다라고 힘주어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련 장관들이 입장을 천명했는데요. 이번 정미홍 씨의 이 일당 동원 청소년들 어떻게 수사할지 그리고 어떻게 엄단할지 지켜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휴일날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이미 제가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양 기자하고는 평소에 정가 산책, 주로 정치권 얘기를 하는 게, 경우에도 맞고 한데, 오늘은 좀 사정이 그러해서 세월호까지 좀 함께 묶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우선 세월호 얘기를 먼저 시작하는 게 맞겠죠? 예. 네, 그 뒤에 정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세월호 침몰, 오늘로 2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고 해역은 유속이 좀 느려졌고 평소보다 기상 상태도 상당히 호전돼서 오늘 그 실종자 수색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현재 수색 상황과 실종자 그리고 사망 확인자 숫자 이런 거 좀 일단 전해주시죠. 네, 범정부 대책본부가 오늘 오전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사고 상황과 관련해서 또 수습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진도 앞바다 생각보다 유속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고요. 기상 여건도 좀 예상보다는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수사 127명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또 3층 3개 격실과 4층 선수 중앙격실 또 선미 다인실 이런 쪽을 집중 수색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했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지금 오늘 새벽 오전까지 해서 11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수습이 된 상태고요. 네. 이에 따라서 지금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 이 세월호 참사로 해서 지금 희생자 수는 모두 25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실종자는 93명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이 20일째, 사고 20일째인데요. 아직도 이 40명이 넘는 이 학생과 일반인 승객들의 시신이 아직도 차가운 바닷속에 있고, 이 구조본부, 대책본부에서는 어쨌든 이번 주, 후반이 되면 예. 유속이 점차 느려지는 중조기, 네. 또 소조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며칠 동안, 이 며칠 상간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한 사람의 희생자까지 찾아내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막 뉴스 화면으로 보니까 아마 양 기자께서 전화 인터뷰 준비하느라고 최종 상황은 체크를 못했는데 시신 발굴수가 하나 더 늘어서 5시 현재 사망 확인자는 260명이고요. 그러니까 실종자는 42명 이렇게 집계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서로 마감하는 시간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요.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거나 그런 청취자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정정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유가족들이 어제부터 지금 오늘도 그러는데 안산 합동분향소 앞에서 침묵 시위 그리고 특검 요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틀째 지금 유가족들이 특검을 요구하면서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사회자께서 이 유가족들이 침묵 시위를 하면서 들고 있는 티켓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네. 지금 유가족들은 전체적으로 다들 모든 국민들이 공분하고 또 공감하고 계신 것처럼 정부가 사고 초기부터 이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된 대처를 못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살릴 수 있었던 이 희망의 불씨 꺼뜨려버린 것 아니냐. 네. 이런 불신과 분노 굉장히 지금 커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정부에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진척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이 보기에 또 국민 모두 누구나가 보기에 정말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안산 합동 분향소 바로 바깥에 이 많은 조문객 행렬들이 있는 그 길에 지금 유가족들이 티켓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침묵 시위를 하면서 오늘부터는 네. 말씀하신 대로 특검 수용, 특검 촉구와 함께 이 국회 차원에서의 청문회 개최 이 두 가지를 요구하면서 네. 서명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많은 조문객들이
이 서명 행렬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양 기자 정치부에 오래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특검 네네. 그리고 국회 청문회 이런 얘기는 결국 자연스럽게 정치 문제화 되는 징검다리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야 예. 합의가 둘 다 필요한 사항들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런 것을 예단하거나 전망하기에는 조금 이르긴 하지만 양 기자 네네. 보시기에 특검이 받아들여질 그래서 특검이 활동에 돌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저는 특검 도입 가능성 결국은 이 6.4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네. 지금 선체 인양 얘기가 지금 어제 범정부 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하는 와중에 잠깐 나왔었는데요. 네. 이게 이 선체 인양 문제가 결국은 어쨌든 이 유가족들도 실종자 가족들과의 합의하에 진행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한 발 빼긴 했습니다만 네. 이 선체 인양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매듭을 지을 건지에 대한 그런 대체적인 이제 그 방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전문가들 얘기가 4년 전 천안함 침몰 때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최종적으로 이제 인양까지 해서 이 사고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앞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될 텐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가족들이 또 실종자 가족들이 또 정치권에서 이제 이 특검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 부분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청문회 개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청문회는 6.4 지방선거 이전에라도 뭐 사고의 원인, 이 규명 차원에서 진행이 될 수 있겠지만 특검은 정말로 이제 이게 단순한 원인 규명뿐만 아니고 이 사법 처리까지 염두에 두고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 여야 모두 이 문제 그 사고 수습이 일정하게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제 그 진행이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 인양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좀 물리적으로 봤을 때 예. 아무래도 특검이 실제로 도입이 돼서 이 실행이 된다면 6.4 지방선거 이후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 쪽에서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특검 문제를 이 수용을 하게 할 수 있는 국민적인 압박이 필요한 사안일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6.4 지방선거 결과가 그 특검의 실질적인 필요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검이 시행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고려할 때 6.4 지방선거가 어떤 결과, 어떤 판도를 낳느냐가 향후 이 문제의 수습 및 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이 진도를 다시 전격 이런 표현도 일부 쓰던데 네네. 두 번째 방문했죠. 예, 그렇습니다. 행목항에서 실종자 네네. 가족들 비공개로 면담했는데요. 그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비공개 면담 이것 두고 이 청와대 참모진의 기획력이 돋보였다. 이런 좀 총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에 진도를 한번 찾았지 않습니까? 네. 찾았었고 그때 그 장관들 또 해경청장 이렇게 옆에 바로 있는 가운데에서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이 실종자 가족들의 이 울분을 전해 들으면서 내가 이 사람들 통해서 반드시 이 문제 해결하겠다. 이분들이 이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 이런 거 수용해서 이 제대로 일처리 못하면 이 사람들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 책임지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찾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이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 또 국민들이 기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그 뒤로 보름이 넘게 사실 달라진 게 별로 없고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분노 지수가 훨씬 더 커졌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진도를 찾을 거라고는 사실 별도 누구도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휴가 있는 이 연휴 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진도를 어제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번처럼 공개적인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요. 이 유가족들은 이제 실종자 가족들하고 비공개로 30여 분간 면담을 했는데, 네. 그 면담 장소 주변이 굉장히 보도 나온 것들이나 저희 가 있는 이 사회부 후배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분위기가 예. 굉장히 좀, 삼엄했다 그래야 할까요? 예. 이 사복 경찰들 꽉 깔려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 실종자 가족들 이외에는 이 면담 장소에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됐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 천막에서 한 5m에서 6m 이렇게 떨어진 예. 그 지점에서 이제 귀를 좀 세우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실종자 가족들의 울분, 고성, 또 정말 애원하는 예.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들려왔었다고 하고요. 아하. 그런데 실제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실종자 가족들 만나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다, 이 얘기만 지금 보도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말씀드린 대로 비공개 간담회였는데요. 청와대 쪽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다,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 풀을 해주고 있고, 언론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실종자 가족들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또 실종자 가족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걸 취재를 해야 되는데,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얘기가 나오는 그 소스가 한정이 돼 있어서 네. 이 실종자 가족들과 직접 얘기를 듣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면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 무슨 얘기 했는지부터 이제 기사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를 이제 제대로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얘기 중심으로 이제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한 가지 좀 주목할 대목은, 정말 현장에 있는 기자들한테 사실 이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이 최근의 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계신데, 네. 어쨌든 현장에 있는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실종자 가족들이 그렇게 애원하고 또 고성을 지르고 했던 그 실종자 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 한 이후에 그렇게 큰 기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오히려 그날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그 현장 수색을 책임지고 있는 이 해군 소장 한 분에게 유가족들이, 굉장히 실종자 가족들이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만큼 대통령이 직접 전격적으로 2번씩이나 찾아갔었지만 이 정부와 또 대통령과 이런 쪽에 걸고 있는 기대, 그만큼 많이 접은 상태다, 이런 거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마음이 좀 닫혀 있다, 이런 얘기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비공개지만 대화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그 자리를 주선한 청와대 측에서 대통령은 이러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종자 가족들은 이러이런 것을 주로 말씀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했다, 이렇게 좀 객관자적인 입장에서 대화로 양측의 얘기를 균형 있게 이렇게 언론에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받는 거죠. 지금 지극히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바가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기자들에게 제공된 그 발언의 내용과 또 분량, 이런 것들로 보면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청와대 기획력의 승리다, 이런 총평들이 나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종자 가족들이 말이에요. 네네. 대통령의 강연이나 설명만 일방적으로 듣고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테면 5, 6m 바깥에 이제 텐트 천막인데 거기서 좀 네네. 기자들을 띄워놓은 게 아마 경호 라인에서 그렇게 했을 텐데 네네. 5, 6m 밖에서 떨어져서 들었다. 그런데 어제 진도 지역에 상당히 바람도 거셌고 네네. 바닷가니까 당연히 바닷바람 이런 데보다 좀 더 거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 6m 떨어져 있었는데 실종자 가족들의 고성이나 오열 이런 거를 들을 수 있었다면
네.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텐데 청와대에서는 다 끝나고 나서는 대통령의 발언 위주로만 전했다면 이거야말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또 다른 쇼 아니겠느냐 하는 말을 하는 게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가는군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점이 굉장히 크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자들이 추가 취재를 하는데 이 실종자 가족들한테서 나온 얘기 더 얘기해서 뭐 하느냐 하는 체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그게 벌써- 아마 그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20일째가 되고 있는데 대통령 지근의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의 현 사태에 대한 상황 인식 또는 지금이라도 소통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공감하겠다 네네. 이런 자세는 그닥 나아져 보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수사 상황 좀 짚어볼까요? 검경 합수부 연휴가 따로 없을 텐데 어떻게 돼가고 네네. 있어요? 지금 오늘 검경합동수사본부 청해진 상무 김모 씨를 어제 긴급 체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이 보건성이 상실됐다. 또 과적 3배 이상의 과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청해진 상무 김모 씨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걸로 지금 긴급 체포를 한 상태고요. 예.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 청해진 다른 물류와 해무 관련 임원들과 주요 보직 간부들도 몇 사람 지금 구속 영장이 청구가 된 상태입니다. 예. 이 허술한 고박 문제, 그러니까 짐을 제대로 결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평형수를 1000톤 이상 밖으로 밀어내서 평형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실었으니까 무게를 좀 뿌리려고 꼭 그렇죠. 필요한 안전성과 예, 예. 보건력에 꼭 필요한 평형수를 버렸다. 그렇죠. 아하, 네. 그래서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는 이제 사고 원인,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 이 수사력이 집중이 되고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지금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지금 검찰 수사도 지금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유병헌 전 회장의 상속자, 계승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둘째 아들 포함해서 이 핵심 관계자 2명이 이 차남까지 포함하면 이제 3명이죠. 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검찰이 2차례 지금 소환 요구를 했는데 모두 불응을 한 상태고요. 지금 내일 모레까지 3차 소환 일정을 지금 통보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검찰에서는 이들이 이번에도 소환에 불응을 하면 이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러려면 이제 미국 쪽하고 이 범죄인 1호 협약에 의해서 이제 그 소환이 이제 조율이 돼야 되는데 이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유병헌 전 회장을 아예 먼저 직접 소환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신문사고와 관련해서 이번 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 두 축으로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병헌 씨가 언제 전 세모그룹 회장이죠. 유병헌 씨가 언제 검찰에 출두하느냐. 이게 일단 첫 번째 분수령 고비가 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남은 수사의 핵심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 이 정확한 원인을 규명을 해야 네. 그 원인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과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결박 상태가 어떠했는지, 또 세월호가 20년이 넘은 이 배가 들어와서 증축이 됐는데 이 증축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예. 그리고 구명 설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정상적으로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이 검경합동수사본부의 핵심적인 지금 수사 방향이고요. 네. 이것과 궤를 맞춰서 지금 해운조합이든 또 한국선급이든 이 관리 검사 기관들이 제대로 이런 것들을 수행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금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인천지검에서는 지금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실질적인 청해진 해운에 미친 영향,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 내부에서 돈 관계의 흐름,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고요. 크게는 이 두 축으로 앞으로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듣자 하니까 구원파 신도가 인천지검, 지금 인천지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세모 네네. 쪽에. 한 달간 계속 시위를 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고, 거기에서 모여서 수사 부당하다. 네네. 왜 유병현 전 회장 출두하려고 소환하려고 하느냐 이러는 등 내일부터인가 그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내일부터 지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이분들은 몇 년 전에 그 오대양 사건 나고 그랬을 때도 아주 강력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좀 공격적으로 표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정가 얘기 좀 들어가 볼까요? 세월호 때문에 네. 다들 저기 하고 있지만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하니까 조금씩 네네. 양진영,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 울퉁불퉁하는 소리도 들려오고 말이죠. 네. 공천들도 지금 거의 지금 몇 군데만 빼놓고는 다 되고 했는데 우선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해 주실까요? 예. 지금 수도권과 호남을 제외하고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수도권과 호남 제외하고는 여야의 대진표가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번 주 다음 주 중반까지면 모든 공천이 확정이 될 예정이고요. 네. 호남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거기도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대체로 후보가 내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도 다음 주에는 확정이 돼서 지금 이번 주면 이제 딱 한 달 남았는데요. 6.4 지방선거 다음 주 중반 정도면 어쨌든 모든 대진표는 다 확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 중반이요? 네네. 그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들 박심 논란 가지고 처음부터 그러더니 이 점점점 커지고 또 김황식 전 총리는 은근히 이것을 활용하는 듯한 인상을 줘요. 이제 김황식 전 총리 입장에서는 활용 수준을 넘어서 네. 좀 이거 아니면 이기기 어렵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하. 당초 김황식 전 총리하고 정몽준 의원 간에 빅매치가 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딱 판이 벌어지고 나니까 네. 정몽준 의원이 굉장히 압도하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뒤에 지금 여야가 모든 이제 선거운동을 중단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정몽준 의원 막내 아들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이 망언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해가지고 예, 미개한 국민 그렇죠. 그거 말이죠. 당 내에서 제가 며칠 전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참 뭐한데 그 사람이 이제 워낙 지금 친박의 핵심 인사로 알려져 있어서요. 웬만하면 그냥 누구라고 말씀하시지. 핵심 당직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예. 정몽준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 이 서울시장 선거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이 전체적으로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여전히 정몽준 의원이 앞서 있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네. 기호도 굉장히 동시에 커지고 있거든요. 네. 김황식 전 총리 쪽에서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지금 뚫고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본인이 직접 TV 토론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언급을 간접적으로 1차 때는 했었는데요. 며칠 전에 당원들 대상으로 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아예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내 출마를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튿날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내 캠프에 많이 와 있는 건 그건 결국 박근혜 대통령 뜻 아니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이제 노골적으로 단순히 어느 정도 박심 마케팅을 하는 수준 정도를 넘어서서 이 박심을 고리로 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승부를 볼 곳은 여기다. 딱 이렇게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결국은 지금 이 와중에 박심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도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기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 특히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그래도 박심 마케팅은 통할 거다. 예.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의 현실이다. 이런 점도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양 기자 보시기에 네네. 김황식 전 총리 측에서 박심은 나한테 있다 이렇게 계속 네네. 말하는 거 네네. 득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전에 마지막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건데요. 네. 사실 누가 봐도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고 이런 와중에 박심 마케팅을 한다는 거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 대목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경선 룰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20%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당심이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원과 대의원 비중이 50%고요. 또 국민 선거인단이 30%인데 선거인단에 적극적으로 결합을 또는 자원을 하는 분들이라면 대체로 일반 당원, 대의원은 아니겠지만 새누리당 지지 성향이 강한 일반 국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박심 마케팅이 통할 거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금 김황식 전 총리 캠프에서 그렇게 집중을 하는 것일 거고요. 네. 이게 결국은 나중에 본선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당내 경선에서는 이 박심 마케팅 상당한 위력을 가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네. 조금 길어졌고 우리 양 기자도 지금 휴일날인데 밖에서 굉장히 애쓰십니다. 간간히 바람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아마 아이고. 아이들하고 밖에 나가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대구에 그 네네. 몇 년 전에 노무현 후보처럼 지금 자기 맨 몸뚱아리 하나로 지역 감정의 높은 철옹성에 부딪히겠다 그러면서 김부겸 전 의원 시장직에 네네.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요즘 뭐 세월호 네네. 때문에 여론조사 그런 잘 안 되기는 하지만 그 분위기가 녹록지 않다면서요. 상당히 박빙세 뭐 이러고 조금 우세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김 후보가 만약에 대구시장이 되면 이건 굉장한 사건 아닌가요? 굉장한 사건 정도가 아니고 네. 이 우리나라 정치 지형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정말 일대 사건이 되겠죠. 아하, 그런 정도군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은 김부겸 전 의원 측,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앞서 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대구 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반적으로 대구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기반이기도 하고요. 또 새누리당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정말 텃밭 중에 텃밭 아닙니까? 그렇죠. 여권 내에서는 친박의 성지다 뭐 이렇게까지 불리는 곳인데 어쨌든 이번에 새누리당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지금 친박계인 서상기 의원, 조원진 의원을 치고 예. 친박계로 분류되긴 좀 어려운 비주류 쪽에 가까운 권영진 전 의원이 지금 이번에 후보로 선출이 됐단 말이죠. 네. 이걸 두고 물론 투표율 현장 투표율이 30%대에 머물렀을 정도로 관심이 좀 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지금 대구도 이제는 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시민들의 의사가 좀 전달이 된 결과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재밌는 건 이 권영진 전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과거 2000년대 초반 이 당시 한나라당에서 진보 개혁 소장파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이 미래연대라고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에서 함께 활동을 했었던 한솥밥을 먹었던 이 동지들인데 네. 이제 당을 달리해서 한 명은 새누리당 후보로 한 명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나서게 된 겁니다. 네. 이 두 사람의 대결이 또 한 번 또 유독 관심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말씀하신 대로 이 권영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대구 출신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의원 생활을 했었고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그렇죠. 했었죠. 네. 정치 활동 자체의 기반이 서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대구로 내려간 건데요. 김부겸 전 의원도 서울과 마찬가지고요. 경기 이쪽에서 했다가 이제 대구로 내려간 지 몇 년이 됐죠. 네. 이 두 사람이 모두
대구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 변화의 바람을 지금 안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보면 정말 예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시작된 이래로 처음으로 대구에서도 좀 격돌, 대결다운 대결이 벌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조금,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대구에서 대체로 경북고 출신, 대구고 출신들이 사실 뭐 이렇게 중요한 자리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김부겸 전 의원은 경북고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대구에 이제 출신 고등학교만 놓고 보면 좀 비주류에 가까운 권영진 전 의원은 청구고 출신인데요. 청구고등학교? 예. 아, 좀 예. 비주류에 가깝죠. 이런 부분들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얘기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대구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국회 정보위원장 맡고 있으면서 정보위는 아예 내팽개쳐 두고, 내가 대구시장 후보로 뽑힐 거야 큰 소리 탕탕 치고 내려가 있던 서상기 의원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3등 했습니다. 3등. 아, 3등 했어요? 네네. 아, 그 가까스로 2등 이런 것도 아니고 겨우 3등 했대요? 네, 예. 2등하고 표차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국회 활동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광주시장. 네네. 그거 가지고 안철수 대표가 영입에 공들였다는 윤장현. 네. YWACA 사무총장 여기만 일종의 시민단체에서에게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양반 이분으로 전략공천 하기로 한 뒤에 지금 소동이 상당히 크다면서요? 나머지 사람들 다 탈당해버리고, 광주 민심도 좀 별로 안 좋은 모양인데, 짧게 그것만 좀 마무리 지어주실까요? 네. 어떻게 보면 예상을 했던 바이기도 하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안철수 대표 측의 새정치연합이 이제 결합을 하면서 통합을 할 때 사실 가장 주목받는 곳이 광주시장 후보였을 텐데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왜 광주시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이 전략공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당 지도부에서 네.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예. 이러지 않았을까 그 효과가 아니냐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안철수 사람 챙기기, 안철수 라인 만들어주기 이거보다는 예. 실제로 많은 광주 시민들이 광주 정신을 누군가 얘기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거부감이 굉장히 많은 건데요. 예. 오히려 지금 진짜 광주 시민들이 바라는 건 정치권에 굉장히 오래 몸담고 있었거나 혹은 관료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광주가 정체돼 있고 이런 광주를 변화시키고 개혁해내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는데 예. 그렇다면 이 윤장현 후보를 결국 전략공천하는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정이 돼 있었던 혹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던 상황이라면 당 지도부가 김한길 공동대표, 안철수 공동대표가 먼저 나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설명하고 준비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그래서 당 내부 또 광주 시민들에게 좀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내는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게 없었다 이거죠? 예, 그렇죠. 마지막에 연휴 앞두고 갑작스럽게 연휴 더 이상 넘길 수는 없다. 이런 얘기만 하면서 그렇게 결정한 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전략 미스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이 아무리 공동대표로 하지만 둘이 쏙닥쏙닥 해갖고 누구로 내세우자 하고 전략공천에서 내려보내는 거는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거는 새 정치 아니죠? 그렇죠. 예. 마지막에 두 사람이 최종적으로 결정은 물론 두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 두 사람이 결정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그 결론은 결국은 이 독단과 독선 예. 이것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예. 없겠죠. 아이고 긴 시간 동안 휴일인데 밖에서 고맙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정치부와 사회부 두 개를 다 하느라고 길어진 점 청취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고요. 안산시장 지금 안산이
이번 사건 때문에, 침몰 사건 때문에 아주 전국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집중 지역이 돼버렸는데, 그곳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장 후보를 두고도 좀 말이 많죠. 동그라미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도 조금 전에 올려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제치고 재종길 전 거기서 의원 지냈죠. 전 의원을 당 지도부에서 전략공천 내려보내니까 현재 시장하고 있는 김모 시장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현직 시장을 밀어내면서 이러느냐. 지금 사실 안산은 세월호의 최대의 희생지들이 밀집된 곳이라 무슨 상징처럼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권 후보가 뭐 참패하리라는 것은 눈에 명약관화한 일인데, 그래서 또 여기 가지고도 좀 시끌시끌합니다. 이 얘기는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짧게 전달해드렸습니다. 동그라미님 말씀 주신 거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시그널이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뉴스K 황준호 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휴일이지만 월요일이니까 당연히 뉴스 하는 거죠. 예. 네, 조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현지 소식이 좀 길어져서. 오늘 밤 뉴스K 주요 아이템 뭡니까? 예, 저희가 지난 금요일 뉴스K에서 그 정부가 선정했던 외국 군안업체 네. SMIT가 실제로는 말 그대로 군안업체일 뿐이지 구조 수색업체가 아니다. 예. 뭐 자문 의뢰했다는 그 네덜란드인가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네덜란드에 있는 네덜란드에 본사가 있고 저희 우리나라 사고대책본부가 계약한 곳은 싱가포르 지사입니다. 네. 그런데 그 정부대책본부에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서 이번에 그 업체가 어떤 데인가 약간 홍보성 자료를 내놨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역시 거기에도 그 무슨 예를 들어서 배가 암초에 걸려서 뭐 기름이 유출됐을 경우에 그런 거를 처리했다, 이런 실적만 나와 있지 실제로 구조 수색에 대한 실적이 하나도 안 나와 있더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고. 왜 이렇게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번지수를 잘못 짚고 이렇게 헛다리만 쑤시고 다닌대요? 그렇습니다. 천안함 때부터 뭐 외국에서 뭐 글로벌 기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오는데 실제로 하는 일은 거의 없고, 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게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낸 세금인데 돈이 많이 아깝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름까지 해가지고 연구 용역만 하는데 우리 돈으로 7,5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요. 뭐 그게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가치 있는 데 써야죠. 그렇습니다. 헛군데 쓰면 그 100만 원도 아까운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그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진도 팽목항에서는 역시 이제 시신 유실 문제가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고, 특히 그렇죠. 가족들도 그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문재인 의원도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요. 시실 우려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부 대책본부가 내놓은 방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 건가, 이런 걸 짚어보는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예. 황 팀장. 예. 하나만 좀 여쭤보고 끊을까요? 예. 어저께 대통령이 갑자기 진도를 또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원래 뭐 대통령 행차는 뭐 극비리 하는 거는 경호상 이해는 가는데, 혹시 그 전날 문재인 의원이 가서 이렇게 인간적으로 탁 안아주고 들어주고 그다음에 몸을 한껏 겸손하게 낮추고 예. 그랬던 것이 반응이 좀 좋으니까 예. 갑자기 부랴부랴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분석적인 차원에서 뭐 그거는 어떻게 확인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분석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영향도 없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 뉴스K는 저 취재 기자도 많고 예. 저보다 훨씬 취재력이 좋고 정보력도 좋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 빨리 가서 좋은 뉴스 만드시고요. 이따 9시에 뉴스로 보겠습니다.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K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강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듣기에 따라서는 아까 양정대 기자와의 얘기가 너무 길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리라고 충분히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이후에 연휴가 좀 길기도 했고 사회부 쪽이건 정치부 쪽이건 즉 세월호 참사 관련이건 정가 쪽이건 조금 할 얘기가 많아서 조금 일부러라도 시간을 많이 할당했다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10분이 넘어가면 그렇게 전화 인터뷰하는 게 아니고 스튜디오에 나와서 해야 되는데 오늘 휴일인 정황 이런 것 좀 행간을 헤아려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간상 뉴스 행간을 그렇게 많이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민경욱 대변인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 제대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에게 지금 플러스되는 대변인인가, 아니면 오히려 안 그래도 지지율 쭉 빠지고 있는데 그 지지율을 깎아먹는데 더 도움 주고 있는 대변인은 아닌가, 이런 점을 오마이뉴스의 청와대 출입 기자가 민경욱 대변인의 최근 행동에 대한 뒷얘기처럼 이렇게 소상하게 써놓은 게 있는데요. 그 기사의 일부를 우선 좀 변 PD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전날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석상에서 한 대국민 사과를 두고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민 대변인을 만난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의 추가 사과 여부와 시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민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으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몇 가지 질문과 답이 오간 후 민 대변인은 춘추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10여 분 후 민 대변인은 부랴부랴 춘추관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대통령의 사과가 나온 바로 다음 날에 대변인이 추가 사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기자단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 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오프 더 레코드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날 민 대변인은 같은 이야기를 했고 이미 보도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민 대변인은 비보도 요청을 하러 왔다가 도리어 추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이 박 대통령의 사과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입장이 뭐냐는 질문이 나온 겁니다. 민 대변인의 입에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대통령은 진정성을 담았다. 굉장히 유감이라는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들으셨는데 이 기사는 꽤 깁니다. 몇 대목을 더 읽긴 해야겠지만 너무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축약해서 저의 견해를 조금 버무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으로 간 그 KBS 9시 뉴스 앵커 하던 많이들 기억하시죠?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자신 있는 뉴스 파악 뭐 이런 걸로 꽤 인정을 받아서 비디오보단 오디오가 탁월하다 뭐 이런 내부 평가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제 관심이 아니고요. 저하고 기자 생활할 때 한 1년쯤 같은 출입처를 있어 본 적은 있고 전반적으로는 나쁜 기자는 절대 아니라고 기자로서는 평가를 했었어요. 제가 오늘 민경욱 대변인 얘기를 좀 하겠다고 그랬더니 저의 어느 그 페이스북 친구께서 이 말을 꼭 해달라 그러시던데 그 말씀을 먼저 잠깐 전하고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 5월 5일 어린이날 KBS 9시 뉴스를 진행하던 민경욱 앵커가 그 무슨 둘리 차림의 넥타이인가 어떻게 분장을 좀 하고 그랬다나 봐요. 상당히 파격이죠.
그래서들 그 보수적인 KBS 내에서 말이 많았답니다. 그 앵커가 점잖지 못하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 뉴스를 본 시민들은 그 파격적인 거, 고답적인 권위 이런 거 벗어 던지고 그날 특성에 맞게 시청자들과 이렇게 공감하려는 노력이 참 좀 뭐 돋보였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신선했다. 뭐 그냥 늘 입는 검은색 양복에 그런 것보다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그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본인이 낸 아이디어였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소통 능력이 좀 있는가 보다 했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에 국한해서만 말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민 대변인 얘기는 뭐 있지만 빼고요. 최초의 실언은 그 뭐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진도 실내체육관에 가서 라면 먹은 거 가지고 뭐 그 식음을 전폐한 가족분들이 옆에 계시는데 어떻게 장관이란 사람이 위무하러 간 장관이란 사람이 거기서 그 의존용 팔걸이 있는 데서 이렇게 막 뭐 라면을 먹느냐. 사실 조금만 그 정서를 고려했으면 어디 좀 다른 데 가서도 보좌관 보고 좀 하나 가져오라 그래서 뭐 허기는 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버젓이 거기서 이렇게 식음 전폐하고 누워있는 가족들 옆에서 하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거였는데 그게 좀 구설수에 오르니까 민 대변인이 그 뭐 라면에 계란을 풀어놓은 것도 아니고 냄비에다 물 팔팔 끓여서 뭐라고 그러죠? 뭐 파송송 뭐 탁탁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컵라면에 물 좀 부어 먹었는데 뭘 그러냐고. 그러니까 농담처럼 말한 거죠. 근데 지금 전 국민이 국상 분위기인데 다른 부처의 대변인도 아니고 가장 최고의 대변인이죠. 정부 대변인이죠. 청와대 대변인이고 늘 언론의 그 관심의 촉각을 대상을 모으고 있는 자리면 더군다나 노련한 방송기자 출신이면 말이 자칫하면 구설에 오른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뭐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국민들 좀 마음이 상했죠. 뭐 저렇게 희화화시킬 수 있나? 청와대 대변이라는 자가 백보양보해서 그거 그냥 실언이었다고 칩시다. 진짜 문제 있는 거는 대통령이 며칠 전에 안산 정부 합동 분향소 처음 이제 오픈하는 날 일반인들보다 먼저 8시 한 46분에 도착해서 갔어요. 조문을 했고 또 유가족 코스프레니 그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기대했던 사과 없었지요. 그러자 그날 저녁에 유가족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 청취자 여러분들 아실 거고 국무회의에서 받아쓰는 장관들 앞에 쭉 앉혀두고 국무회의 발언 중에 한 대목처럼 하면서 하는 간접 사과. 우리는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진정성이 없다라고 아주 정면으로 청와대와 대통령께 딱 칼을 들이댔다. 너무 좀 표현이 셌습니다. 좀 톤다운 알아서 하고 들어주십시오. 정면으로 공박하고 나서면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위 및 체면은 아주 현격하게 훼손되고 비상인 거죠. 그럼 자기들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전하도록 음으로 양으로 물 위로 물 바깥으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대변인 민경욱 대변인이 기자실에 와서 그랬어요. 그 다음날 그 유가족들이 대통령의 사과도 못 받아들인다는데 유감스럽다. 유감이란 말이 참 여의도에서는 널리 여러 중의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유감을 네이버 사전이나 저 민중서관 국어사전 찾아보면 2개 나옵니다. 1. 있을 유에 느낄감. 말 그대로 그냥 느낌이 있다는 거고 2. 남을 유에 이렇게 마음 신변 들어가는 감.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거 좀 불쾌하고 편치 않다. 당신들의 말에 내가 좀 짜증이 나 있고 그냥 안 좋다. 그걸 좀 점잖게 한문 써서 폼 잡고 하는 말이 유감스럽다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과를 받아야 할 가족 입장에서 볼 때 더군다나 그날 아침에 분향하러 와서 유가족들을 만나서 15분이나 있었잖아요. 그러면 진정성 느껴지는 한마디 사과. 단 한마디라도 사람이 진정성을 느끼고 대통령이 이제 좀 반성을 하고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반분이라도 좀 풀어볼까? 앞으로 수습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넘어가 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유가족분들이. 그런데 거기 와서 유가족들을 면전 불과 이렇게 몇십 센티미터 거리에서 두고 얘기를 하는데도 정말 죄송하다. 참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 없이 그냥 고충이 뭐냐? 애로사항이 뭐냐?
뭐 다 듣더니 옆에 있던 정무수석한테, 이 박수석, 좀 당신은 남아서 이분들 고충 처리 같은 거 하고, 무슨 연두 보고 들으러 어디 행정부에 나간 대통령처럼 말이죠. 그래서 아주 유가족들이 많이 화가 났잖아요. 거기다 코스프레 유족 할머니 건도 겹치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 민경욱 대변인이라는 자가 기자들 앞에서 유가족들이 대통령의 사과를 안 받아들인다. 이거 참 유감이다. 그 말은, 유가족 여러분, 그거 왜 사과가 아닙니까? 우리 청와대 좀 섭합니다. 이 소리잖아요. 허허. 이렇게 사태 파악을, 상황의 파악을, 사태의 본질 파악을 못할 수가 있습니까? 대변인이라는 건 말이죠. 대통령의 의중만 그냥 잘 써가지고 앵무새처럼 쩔쩔쩔 읽으라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럴 거라면 뭐하러 현직 기자 앵커를 무리수를 둬가며 데리고 갑니까? 또박또박 한국말 잘 읽을 수 있는 사람 내부에서 하나 뽑아서 그냥 기자실에 가서 읽기만 하고, 자세한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해당 수석실에 취재하거나 하세요. 이러면 되는 거지. 대변인은 대통령을 대변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대통령과 국민의 딱 중간쯤 되는 지점에 서서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가장 큰 요구사항이 뭔지를 소상히 받아서 여과 없이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핵심적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 이렇게 됐으니 어떤 스탠스로 이번 입장을 처리하는 게 옳다. 그런 걸 논의해야 그게 진짜 대변인인 겁니다. 근데 민경욱 대변인은 기자도 오래 한 사람이 말이에요. 그냥 대변인의 순수한 한문적인 해석에만 급급했던 것 같아요. 대신할 때 말씀할 편. 그러니까 대신 말하는 사람. 그거면은 대통령의 흉중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대변인 두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 알 권리를 대리해서 행사하고 일하고 있는 보도 일꾼들하고 잘 소통하라는 거 아닙니까? 즉, 기자, 언론 미디어, 매스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잖아요. 그러면 양쪽을 넘나들어야지요. 더군다나 이처럼 6.25 이후에 최대의 피해가 난 어마어마한 사건이자 눈앞에서 2시간여 동안 배가 침몰해가면서 쓰러져간 그 젊은 청춘들, 그리고 나머지 302분으로 추정되는 전체 승객들의 아픔과 아비규환, 이걸 생각하면 이번 사건의 파장과 폭발력을 감안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눈치만 보기에 바쁘다 하더라도 대변인만큼은, 더군다나 자기가 국민의 알 권리를 행사했던 기자 출신이면 그러지 않은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대통령의 권위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나란 일을 해보겠다고 들어갔으면 이럴 때는 직을 걸고, 대통령님 또는 비서실장님, 이번 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쫓겨나온 한이 있더라도, 능력 있고 일 잘하고 똑똑하니까 청와대까지 발탁돼 갔으면 설령 오른소리 했다가 쫓겨난다고 굶기야 하겠어요? 이러니까 대통령이 사태 파악 못한다고 그러고 계속 욕만 먹는 거예요. 대통령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이 대통령에게 어떤 정보를 주입하느냐가 대통령이 어떤 평가를 받느냐의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라면의 계란이다, 유감이다, 이런 국민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상처를 회복하는데 다독이지는 못할 망정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시쳇말로 염장질이라고 하던가요? 반성하십시오, 민경욱 대변인. 네, 제가 좀 목소리가 커져서 죄송했는데,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으로 상심했을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및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절망하고 분노했던 전국 대다수 국민들, 시민들의 마음을 저라도 좀 대변하고, 민 대변인도 혹시 이거 듣거나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청와대 공보실 되게 인력 많으니까 챙겨보겠죠. 과거에 기자를 함께 생활 잠깐 같이 했던 이 아무개가 충고의 그런 거라고 들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뉴스 행간, 오늘도 그냥 이거 한 건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 넘어가죠.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네, 진짜 인터뷰. 영남대 심리학과의 최호선 외래 교수입니다. 병원에만 외래 교수가 있는 게 아니군요. 자살 문제에 자기 공부에 촉각을 쏟고 계시는 분이고요. 이 사건, 세월호 사건이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갈 즈음에 앞으로, 그러니까 실종자 가족 또는 유가족들이 맞닥뜨리게 될 보험사, 그다음에 정부와 배상 및 보상을 둘러싸고 지리하고도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될 텐데, 마음 단단히 잡숫고 냉철하게 대응해달라라는 요지의 잔혹한 예언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게 많이 퍼지고 일부 신문에도 나고 그러면서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했었죠. 그때 조금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라고 견해주셨던 청취자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뭐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지금 이 최 교수께서 진도에 가 계세요. 그래서 무슨 일로 가고 있고 좀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화감 상태가 괜찮습니까? 네. 네, 지금 진도 날씨는 어때요? 저는 오늘 새벽에 지금 대구로 올라왔습니다. 아, 다시요? 언제 네. 가셨더랬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갔다가 네. 어제 밤까지 일을 하고 이제 오늘 새벽에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한 닷새 반쯤 계셨던 거군요. 예. 진도에서 만나뵀던, 그럼 진도에는 뭐, 잠수복 입고 들어가시려고 갔던 건 아닐 거고, 최 교수님 아니죠. 전공으로 어떤 일을 하시러 가셨었던 거예요? 예, 제가 지금은 심리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네. 석사를 상장례학을 전공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바다에서 네. 이제 구조되어 오시는 피해자분들을 조금 단장해주는 일, 그러니까 염을 하거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네. 신원 확인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외모 부분을 자세를 바르게 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네요. 방송이어서 좀 이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직접 묘사하시는 게. 네. 제가 장례 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8세 정도 하고 왔습니다. 아, 네. 제가 과문해서 우리 최 교수님의 석사학위 분야나 논문이 그쪽이었던 건 몰랐고, 그래서 조금 뜻밖의 대답을 하실래. 그러니까 지금 광주 캐톨릭 교구에 소속돼 있는 그 장례 지도사분들이 가서 잠수부들이 시신을 인양해서 오면 최초로 가족보다 먼저 만나서 이렇게 가족들 덜 속상하게 이렇게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시체를 잘 정갈하게 하고 이런다는 얘기 자원봉사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한 산악을
너데스에 네. 같이 일하셨던 거예요? 예, 그분들이 저 받아주셔서 아. 굉장히 헌신적으로 정말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네. 저도 아주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진짜 그거야말로 자원봉사이자 네, 자기가 갖고 있는 특별한 지식 또는 경험 이런 것들을 네. 이렇게 뜻깊군요. 그래, 진도에서 아무래도 이제 실종자 가족분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 네. 그분들 심리 상태나 뭐 유추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최근에 직접 좀 긴밀하게 뵀을 테니까 그분들 어떻게 지내시고 그렇던가요? 일단 많이 지쳐 있는 상태시고요. 네. 그다음에 짐작하시겠지만 정부 측의 태도나 또 지금 일부 인사들이 굉장히 막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고 또 하나 이렇게 외부에서 좀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침착하고 사려 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초기에 비해서 이제 자기 아이나 딸 또는 가족, 뭐 어머니가 됐건 아버지가 됐건 이렇게 시신이 이렇게 찾아져서 거기를 떠나는 분이 많을수록 지금 남겨진 분들이 소수일수록 받는 심리적 초조함이나 압박감 이런 건 훨씬 더 크겠죠. 제가 어제 떠나기 직전에 그 따님 신원을 확인한 어머니가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문자가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딸 목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딸의 시신을 찾은 엄마가 이렇게 감사하다고 보내는 건 그동안 시신을 못 찾을지도 모른다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졸이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6학년간 딸 시신으로 돌아왔는데도 감사하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가족들이 얼마나 참혹한 상황인지 이 인사로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아이러니도 보통 이런 아이러니가 없군요. 네. 그 생때 같은 여행 가겠다고 솔랑거리면서 기쁘게 나갔던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것도 도저히 못 받아들이고 힘들 텐데 이제는 시신이라도 제발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 그럴수록 이 일에 직간접으로 임하고 있는 모든 정부 관계자나 뭐 재난 구호 이런 사람들 훨씬 섬세하게 조심스럽게 예의 갖춰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한 보름 전쯤에 4월 25일 날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예. 그때 힘겨운 싸움 벌일 것이다 그러면서 쓰신 글 잔혹한 예언. 이 중에서 철저하게 보상과 배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하셨는데 대부분 뭐 법적인 차이 이런 건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사건에 있어서 특히 보상과 배상의 중요성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먹고 임하라라고 하셨던 것을 조금 더 소상하게 한번 들려주시죠. 사실 저희가 거기 가서 그 가족들을 직접 만났고 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그걸 감히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없거든요. 네. 세상에 뭐가 자기 아들이나 딸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장례까지 다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허탈해지는 경우들 많이 보는데요. 네. 배상이나 보상을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런 불행한 일을 만든 사람들을 응징하는 수단이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사건이 전개되는 걸 보면 해양경찰이나 언딘, 그다음에 청해진 해운, 뭐 구원파 이런 사람들을 연결하는 고리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사람들은 자기 직업적인 뭐 책무 아니면 책임감이나 그런 것보다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으로만 연결되어서 철저하게 돈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그걸 응징하는 수단으로 철저하게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신으로 돌아오는 자식 또는 가족을 맞이하면서 아우 나는 이제 찾았으니 그나마 다행이고 고맙다. 그러면서 떠날 때 아직 못 찾고 있는 가족분들한테는 미안하고 죄송해 한다니 도대체 이렇게 기구하고 통탄할 노릇이 어찌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요번에 진도에 가서 머무르는 닷새쯤 동안에 시신을 직접 이렇게 수습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러셨겠네요. 네. 네. 어느 가족분께서 어저께 대통령이 진도에를 갔지 않습니까? 네. 우리 최 교수께서도 대통령 방문했던 거 보셨거나 들으셨어요? 아니, 봤습니다. 바로 앞에서. 아, 바로 앞에서요? 네. 네, 시신 안치소도 들렸다고 하던데. 국가수 쪽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저는 유족 측 만나러 가실 때, 아하, 그때 이렇게, 봤습니다. 네. 대통령을 맞는, 맞아들이는, 맞이하는 실종자 가족분들의 반응이나 표정, 또 이런 건 어땠어요? 가족들은 지금 최대한 이 수색 작업을 빨리 해서, 가족을 찾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부탁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네. 보성이나 이런 격한 반응들도 많이 봤었고요. 그리고 저는 박 대통령께서 거기 오실 때 꼭 그런 식으로 오셨어야 되는가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이라는 게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일단 경호원들의 태도가 네. 태도가 너무 국민들 속으로 그것도 일반 국민이 아니고 상처 입은 국민들 속으로 오시는데 네. 그렇게까지 이 살벌한 경호를 펼면서 가야 했을까라는 게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유족들을 만나는 장소는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네. 그분이 지나가시는 모습들이 네. 아무하고도 시선을 맞추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왜냐면 이렇게 마주치면 눈인사도 하게 되고 위로의 뜻을 전하는 것처럼 안쓰러운 표정을 짓고 이렇게 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왜 오셨는지 저렇게 이 많은 국민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네. 옆에 이렇게 있는데도 아무하고도 시선을 마주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렇게 하실 거면 굳이 여기까지 내려올 필요가 있었을까? 저런 태도면 예.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봤습니다. 심리학 교수시지요? 네. 문상하러 갔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아주 무표정하게 그런 거는 어떤 심리인 거예요? 아니,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그까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자기 삶의 최악의 순간에 있는 국민들을 만나러 오시는 분이, 예. 그렇게 삼엄한 경호를 펼치면서,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이게 분단국가라서 그런 차원에서 보기에도 예. 너무 과한 수준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광경이. 예. 아니, 저는 심리학 교수님께서도 잘 이해가 안 가신다고 그래서, 네. 듣는 저도 당연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예. 곤혹스럽게 그런 거 전혀 아니었고요. 단순한, 예. 많은 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 지금 교수님 나온다고 얘기했더니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런 것도 물어달라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했는데 이제 막 6시 48분에 네. 위세과시지 문상이냐 라는 닉네임으로 아마 바꾸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네. 그게 위세과시하는 거지 문상이냐 이런 이제 뜻의 닉네임 쓰신 분께서 교수님을 염려하시네요. 영남대 외래 교수님인데 이렇게 대통령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남대에서 무사하실지 걱정된다. 실질적 소유주께서 가만두지 않을 듯한 불안감이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영남대에 아직도 그 박 대통령이 뭐 관련이 돼 있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 뭐 어떤 직접적인 그런 이해가 있을 만큼 제가 하는 말이 편파적이거나 그렇다고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리고 대학이라서 네네. 대학 고유의 그런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은 지성인으로서의 그런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듣고 계신 분들이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요 무슨 불이익을 받거나 음으로 양으로 해코지 같은 거 있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프로에서 시콜콜이 묻다가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오셔서 교수님께서 궁지에 몰리면 저희도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그 보상과 배상, 그 잔혹한 예언 그 연장선으로 좀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종자분들 가족 그리고 유가족들 사망이 확인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를 할까요? 그냥 마음만 굳건히 먹어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테면 뭐 증거가 될 만한 거를 이 경황이 없긴 하겠지만 어떤 증거들을 체증해 놔야 돼요? 제가 지금 뉴스에 며칠 전에 보니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공익법률지원단을 모집을 했더라고요. 거기 사흘 만에 300명 넘는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지원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저는 이런 움직임이 정말 반갑고 이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전문가 그룹에서 뭐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피해자 개인이나 아니면은 그 피해자 모임에서 이런 대형 사고를 이렇게 대응하는 건 굉장히 한계가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공익법률지원단의 구체적인 그런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걸 전제로 가족들은 좀 소송에 필요한 그런 증거들을 잘 보존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실종되었다가 돌아오신 분들 이렇게 수습하면서 보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몇 분 있었는데요. 그런 그 뭐 메모리 칩이나 이런 것들 잘 보관하시고 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건 지금 이미 상당수 장례를 많이 치르셔서, 우리나라가 지금 장례를 거의 화장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신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유출해 볼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증거들이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돌아가신 분의 몸은 그냥 돌아가신 분의 사체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 돌아가실 때 사고 당시 정황이 어땠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장례를 많이 치르셔서 이 부분이 사실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함께 단일 장례로 치르자 이러면서 좀 멈춰달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고 말이죠. 그게 참 애매한 상황이긴 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일이 제 가족한테 일어난 일이면 나는 어떻게 결정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저라면 이렇게 장례 치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공동전선을 펼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보자 이런 뜻으로 듣겠습니다. 아무튼 진도에 가서 좋은 일 하시고 오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남대 심리학과의 최호선 교수였습니다. 선박 침몰 책임은 해운에서에 있지만 수백 명 참사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세월호 희생자 어머니들이 낸 성명서의 한 대목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빚을 우리는 희생자들께 지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